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시죠. 김정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이 신제품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은 본사 사옥 강당에서 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이 두 제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주가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가 됐는데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참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냉담한 거죠. 여러 가지 기대감을 품고 주가는 이미 350달러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비교적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500달러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발표가 결국은 뭐 쏘쏘였다. 시장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 이상 나오지도 않았고 그 이하로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반응 자체는 뭐 굉장히 좀 미미했고 오히려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단기 고점을 넘어가면서 크게 거래량이 발생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또 거래가 크게 발생한 모습이어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변화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애플에 대한 평가는 이 주가로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여러 트위터리안이라든지 SNS에 올라오는 글로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냉소적인 시각도 많이 섞여 있고 그래도 역시 애플이다라는 시각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제 특파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가격에 대한 실망감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한 350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싼 게 언락할 경우, 즉 통신사를 끼지 않고 그냥 살 경우에는 뭐 599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중국이나 인도와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인도는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높게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가격을 깎아주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격은 다 받고 오히려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진행이 과연 뭐 중국 시장에서 먹힐 것인지 네. 차이나 모바일과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쌍끌이 전략을 내세운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5S는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64비트를 공략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공략했고 5C는 중저가를 공략함으로써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노리겠다. 이 다른 신흥국에서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직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애플의 신제품이 게임 체인저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애플의 전략이 바뀐 거죠. 그동안 단일 모델 그리고 고가 모델만 고집했던 애플이 저가 모델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지금 2008년부터 이제 아이폰이 나왔는데 2010년 이후로 보시면 아이폰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2012년, 2013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밀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늘어나는 매출량보다는 떨어지는 이익률로 인해서 최근에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죠. 영업이익률을 다시 끌어올리든지 이게 불가능하다면 매출을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애플의 전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량을 늘릴 수 있는 저가 모델을 나타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분기별로 아이폰의 ASP가 점점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 최근에 아이폰 저가 모델들, 기존에 있던 한 분기 지난 그런 모델들이 일종의 저가 모델 역할을 하면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당 판매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으로 인해서 ASP는 조금 상승할지 몰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팔 것이냐, 매출의 성장 속도, 즉 양적인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를 봤을 때 선진국 때문에 여전히 애플이 견조한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인도나 중국 시장에서 성장률을 늘리지 못한다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중국 시장의 중요성 여러 번 강조해도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중국 차이나 모바일의 이동통신 이용 현황인데요. 실제적으로 2012년부터 3G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3G 이용자와 함께 현재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TD-LTE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칩 내용들이 결국은 아이폰 5C와 5S에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나 모바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고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개인 PC 시장에서의 움직임처럼 애플이 다시 사양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심야 회의까지 이루어진 이 회의에서 개성공단이 16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태가 불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 애플에 대한 신제품 2가지가 나온 것이 국내의 부품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법도 한데요.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그 게임을 이끌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라고 하는 두 기업의 이익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익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들의 이익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익 그리고 애플의 이익도 최근에 정점을 치고 나서 점점 떨어지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떨어지는 수익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는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 중국과 인도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점유율을 늘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내려가는 이익률을 통한 영업이익의 상대적인 감소는 눈에 닿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 이제 경쟁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 유통 경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보시면 국내 인재 부품주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노텍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종목군들을 좀 차별화해 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풀 라인업이죠. 완전히 저가 모델부터 고가 모델, 하이엔드 모델까지 물론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영향력은 고가 모델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삼성은 굉장히 다양한 생산 능력과 라인업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이제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플의 저가 모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애플의 5C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트 측면에서 LG전자는 조금 다른데요.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도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5C가 만약에 차이나 모바일과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LG전자나 HTC, 소니 뭐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품주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부품주들의 전반적인 영향도 굉장히 이제 저가로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언락 가격은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언락 가격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통신사 약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아마 이제 개별 부품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판매가 많이 되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마진의 하락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핵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이 이 단가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메꿔갈 수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을 여전히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의 영향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품업체들의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에 마켓캐스트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